안녕하세요. 오늘은 LC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CD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TV나 모니터, 뭐, 그리고 뭐 태블릿, 내비게이션, 뭐 이런데 차량용 내비게이션 대부분 LCD를 쓰고 있습니다. LCD는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죠. 그래서 거의 전 세계 99%는 LCD로 되어 있습니다. 1% 정도 OLED가 있고요. 요즘에는 OLED가 많이 개발돼서 보급화되고 있지만은 사실 전 세계 99%는 LCD입니다. 그리고 LCD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우선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BLU,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형광등이나 그냥 하여튼 빛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평광판 폴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시트 같은 거를 댑니다. 이거 평광을 하는 이유는 이 액정에 이제 있는데, 이쪽에는 액정이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액정이라고 원래 LCD에는 리퀴드 크리스탈을 줄여서 LC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이 있어서 얘네가 이제 전압에 따라서 이제 도로 회전되거나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평광이 상판 하판이 있는데, 상하판 사이에서 액정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빛이 나오냐 차단되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튼 평광판은 뭐 앞뒤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액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압을 얼마나 세게 주고 약하게 주고 하는지는 이 방막 트랜지스터, 씬필름 트랜지스터 TFT라는 게 이제 전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TFT는 쉽게 이해하면은 그냥 스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스위치가 온 오프 기능 외에 이제 특정 전압을 원하는 만큼 이제 넣었다가 뭐 뺐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TFT가 있고, 이쪽에는 뭐 액정이 컬러 필터 위에 있을 때도 있고 밑에 있을 때도 있는데, 뭐 셀을 쉽게 그냥 액정층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 필터는 이제 이 셀로판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RGB가 있는데 RGB 세 개 색을 섞으면은 이제 흰색 빛이 나오고, 이쪽에 만약에 TFT가 레드 쪽 TFT만 켜지면은 눈으로 봤을 때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만 켜지면은 초록색, 파란색만 켜지면은 파란색, 세 개 다 켜지면 흰색, 다 꺼지면 검정색, 이렇게 우리 눈에 시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RGB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픽셀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픽셀과 이 RGB 각각은 서브 픽셀,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RGB로 있고, 일부 제품은 여기 화이트가 있어서 4개를 서브 픽셀로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우선 뭐 흰색 빛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휘도는 높은데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글자나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게 이게 하나가 추가되면서 이미지가 좀 뚜렷하지 않고 좀 깨집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를 추가하는 제품은 저가형 제품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왜 저가형에서 이 화이트를 넣냐면은, 이제 만약에 같은 BLU를 넣었을 때 BLU의 빛이 만약에 200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RGB로 이루어진 거는 최종 아웃풋이 뭐 예를 들어서 한 8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RGB 화이트는 화이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뭐 한 10이 나온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고객이 아니죠. 제품 모니터나 TV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최종 아웃풋 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나 TV나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뭐 150니트, 뭐 300니트,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종 300니트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 RGB로 이루어진 패널은 만약에 빛이 8 이게 다시 예를 들기 쉽게 하게 100으로 치고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좀 내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을 빛을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패널을 140니트를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이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3750짜리를 넣어야지 150니트가 되겠죠? 그런데 RGB 화이트 이 빛이 5% 나오는 애를 쓰면은 30 아니지 3000니트짜리 BLU를 쓰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BLU의 원래 휘도 RGB 패널, RGB 화이트 패널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곱하기 얘를 해줘야겠죠? 얘도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니트다. 그러면은 300니트다. 여기 3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TV나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3000니트짜리 BLU를 써야, 이제 RGBW 패널을 150니트짜리 최종 만들려면 3000니트짜리 BLU를 쓰면 되는데, RGB 패널을 쓰면은 3750니트짜리 BLU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3750니트짜리 BLU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GB 화이트 패널은 이 최종 아웃풋 투과율은 높지만은 이 제품이 최종 제품이 글자나 뭐 이런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RGB 화이트 패널이 사용한 제품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TFT의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스위치 역할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게이트와 소스, 데이터 이쪽 전압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A-SI가 아모포스 실리콘이라는 반도체층입니다. 반도체층은 전압을 주면은 전자가 잘 이동하고, 전압을 안 주면은 전자가 이동을 잘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면은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요 게이트 표면에 쫙 몰리겠죠? 근데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절연층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플러스가 막 걸리면은, 전압이 걸리면은 전자가 이 계면, 아모포스 실리콘 계면을 따라서 이쪽에 쫙 몰리겠죠? 그때 소스와 데이터 전압을 이제 마이너스로 가해주면은 이쪽에 소스 메탈에 있던 전자들이 아모포스 실리콘 층을 따라서 이동해서 이쪽 반대편 소스 드레인 쪽으로 딸려가겠죠?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기가 흐르면은 이제 이쪽에 픽셀 ITO라고 투명 전극이 있는데, 얘네들의 전기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의 전압에 따라서 이 전자가 얼마나 이동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 ITO 위에 있는 액정층이, 이제 액정이 상판에도 이제 공통전극이라고 있는데, 그 둘 간의 전위차에 의해서 액정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전압이 아예 안 걸려 있을 때는 액정이 이렇게 서 있어서 빛이 안 나가다가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제 픽셀 ITO에 이제 전압이 걸리면은 이제 액정이 슬슬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레이 개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무작정 전압을 많이 넣을 수는 없겠죠. 무작정 많이 넣으면은 이제 소비 전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쪽 TFT가 아웃포스 실리콘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이제 세게 걸면은 얘네들이 마탱이가 가서 TFT의 스위치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서 적정한 수준의 전압이 정해져 있고, 그 전압 내에서 이제 액정이 얼마나 많이 눕느냐에 따라서 효율이나 그런 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게이밍 모니터 해서 응답 속도가 되게 중요시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압을 얼마나 세게 거는지 약하게 거는지 그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향후 한 번 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이쪽에 반도체층의 아웃풋 실리콘이 전자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역할을 하게도 되고 뭐 전압을 안 걸면은 얘가 다시 아웃풋 실리콘은 반도체니까 이게 부도체처럼 이제 전자가 이동을 못하게 되면은 얘 스위치가 꺼지는 거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컬러 필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컬러 필터 이 셀로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압에 따라서 빛이 얼마나 나오고 들어가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상도. 해상도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HD, FHD, 그리고 WQHD 이쪽 모니터에서 주로 많죠. 모바일이나. 그 다음에 UHD, QHD. 그리고 보시면은 뭐 4K TV, 뭐 8K TV 이런 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4K, 8K가 뭐냐면은 K가 1000단위고 이 게이트 데이터 이게 수가 있는데 게이트 수를 기준으로 거의 4000개죠. 그래서 4K 얘는 거의 8000개라고 8K 이렇게 쉽게 부릅니다. 그리고 게이트와 데이터가 뭐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TFT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 짧은 축 이쪽이 주로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긴 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데이터 수만큼 이제 TFT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픽셀 수가 결국 TFT 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FHD에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 200만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HD는 800만 개, 뭐 QHD는 이제 이렇게 아니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300만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결점 모니터, 무결점 TV 보시면 이 TFT가 몇십만, 몇백만 개가 하나도 오류가 없이 불량이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게 무결점 TV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의 TFT를 한 번에 만드는 거고 굉장히 고난이도였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중국이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이 결국 모니터도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게이트와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같은 인치 내에 이제 TFT가 많은 거겠죠. 그리고 이게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가 선명해집니다. 대신 이 해상도만큼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가 되게 좋아야겠죠. 이만큼 퍼포먼스를 다 내려면은. 그래서 보통은 FHD에서 이제 주사율도 이렇게 제가 또 따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보통 주사율이 60Hz라는 거는 1초에 60장 영상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120Hz면은 120장을 1초에 출력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120, 144 이 정도랑 240 그리고 60Hz는 거의 대부분의 모니터 문서 작업용 회사에서 쓰시는 일반적인 모니터는 다 60Hz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60Hz의 FHD가 사무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게이밍 모니터 하시는 분들은 FHD나 QHD 그리고 240Hz도 FHD나 QHD 그리고 TV는 보시면은 저가형 TV는 UHD 이제 UHD 60Hz가 대부분이고요. 조금 좋은 TV는 120Hz 그 다음에 8K TV도 이제 대부분 60Hz일 거예요. 근데 일부
프리미엄 제품이 120Hz. 그럼 보시면은 이게 숫자가 뭐냐면은 이게 60Hz가 1초에 60번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지 한 장을 출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보면 0.016초, 0.016초에 한 장씩 출력을 해야 되는 거고, 120Hz일 때는 이거 나누기겠죠, 당연히. 그러면 0.008초마다 이미지 한 장씩을 출력하는 거고, 240Hz면은 0.004초마다 하나씩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더 계산해야 될 게, FHD가 190, 게이트가 192개잖아요. 그러면은 이 1초에 192개가 아니라 1920개 1초에 1920개의 게이트 TFT의 신호를 쫙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1920개가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번 게이트가 쭉쭉쭉 점점점점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게이트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거든요. 한 8.7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이 이미지 이쪽에 1번 라인에 이미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8.7 1 마이너스 6승 얘를 아까 FHD는 1920이죠. 곱하면은 얘 숫자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1920개를 쫙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TFT에 8.7 마이크로세컨이 필요한 거고 60Hz일 때 그 다음에 보통 게이밍에서 쓰시는 144Hz 뭐 165로 할까요 이거를? 165Hz 165Hz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죠 게이밍 모니터. 그러면은 얘는 3.6 마이크로세컨, 3.2 마이크로, 240일 때는 2.2 마이크로. 근데 QHD는 또 이거보다 더 작으니까 1.6 마이크로세컨 만에 이 신호를 쫙 쏴주는 거예요. 몇 개? 2560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TFT 스위치가 1.6 마이크로세컨마다 계속 꺼졌다 켜졌다 막 신호가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이 액정이 1.6 마이크로세컨마다 계속 이게 전기는 사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니까 뭐 무리가 없겠지만은 이 액정은 빛의 속도로 누웠다가 섰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소응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액정층의 두께를 극단적으로 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또 기술이 쉽지 않죠.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조금 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TFT를 껐다 켰다 하는데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진다. 여기서 여기 가면 거의 뭐 한 8분의 1 정도죠. 7분의 1, 7분의 1 정도. 그만큼 짧아진다. 그리고 이제 액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TN 액정, IPX 액정, PLS 액정, VA 액정, PVA 액정. 이게 사실 PVA는 VA에 P를 붙인 거는 패턴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 패턴을 만들어 놔서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 TN 액정은 제일 저가고 제일 싸구려 액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좀 저렴이 모니터에서 TN을 많이 쓰고 TV에는 TN 액정을 쓰지 않습니다. TN이 가장 저가다.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N의 이 장점은 응답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 초창기에 TN 액정을 이용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TN 액정의 단점은 시야각이 안 좋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만 색이나 뭐 그림이 제대로 보이고, 좀 옆으로 틀어서 보면은 이게 색깔이 다 빠지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하여튼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TN 액정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좀 게이밍 모니터 초창기 응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많이 썼죠. 지금은 뭐 게이밍 모니터든 뭐 그냥 일반 모니터든 TN은 그냥 걸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PS 쪽은 LG에서 주로 많이 쓰는 액정이고요. 모드죠. 액정 모드죠. 그 TV 모니터 뭐 다 IPS를 많이 씁니다. 가격은 뭐 적당히 뭐 PLS, VA 뭐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굳이 가격을 뭐 나눌 필요 없을 정도로 LCD 패널 단가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액정의 가격은 그냥 TN 빼고는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암비는 IPS는 좀 낮아요. PLS도 낮고. 그 이유는 이제 얘네들은 액정이 이제 TFT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액정의 그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빛이 많이 새요. 그 모드의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서 있을 때 블랙인 것도 있고 누워 있을 때 블랙인 것도 있는데, 하여튼 걔네들이 100% 누워 있거나 100% 서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빛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명암비가 낮고 블랙이 안 좋아요. 명암비가 CR이거든요. CR이라는 게 결국 CR은 화이트 휘도, 블랙 휘도 이렇게 나눈 건데, 블랙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요게 얘네들은 안 좋아요. 근데 VA는 굉장히 좋습니다. CR이. 보통 PLS랑 IPS 제품은 CR이 1000대 1 정도 나오고요. 이상하게 나오는 게 1000대 1 정도 되고요. VA는 한 3000대 1, 많은 거는 한 6000대 1, 뭐 이 정도 됩니다. PVA도 뭐 동일하고요. 이제 대신 이쪽 시야각이 PLS랑 IPS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VA랑 PVA는 좋은데, 뭐 얘네들이랑 비교하면은 뭐 조금 떨어지지만은 뭐 TN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이쪽에서 주로 많이 쓰시죠. 모니터, TV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응답 속도는 대부분 보통인데, PVA 패턴이 들어간 VA 모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응답 속도가. 그래서 이제 LG에서는 IPS 액정을 써서 고소응답 제품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모니터도 만들고, 이제 삼성에서는 PLS를 쓰는 모니터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VA나 PVA를 이용한 TV나 모니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색재현성이 있는데, 색재현성, 색재현율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뭐 둘은 엄연히 구분을 하면은 좀 다른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색 영역이 있습니다. 이 색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TV가 초창기 개발될 때 유럽에서, 미국이랑 유럽에서 지정한 건데, 하여튼 뭐 이렇게 색 규격을 다 정해놨어요. NTSC도 있고 sRGB, 뭐 오도비, 그리고 최근에는 DCI P3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냥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NTSC 색역만 있으면
이제 충분하다 했는데 점점 사람들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색 영역, 색 재현성 뭐 이런 거를 더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넓은 색역에서 이제 전자제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주로 브로드캐스팅 방송, 뭐 영화, 뭐 이런 쪽에서 리딩해서 이제 이런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거의 90%의 모니터는 NTSC입니다. 사무용. 그 다음에 sRGB나 어도비는 그래픽 작업을 하시거나 뭐 영상 처리, 뭐 카메라 많이 쓰시는 분들, 뭐 포토샵 뭐 이런 분들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에는 OLED TV나 QLED TV 뭐 이런 쪽에서 DCI P3 이쪽은 거의 영화거든요. 영화 산업이 이제 영상을 찍을 때 DCI P3 이상인지 하여튼 DCI P3급의 그런 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보를 담는 이미지로 촬영을 한 뒤에 이제 대중들에게 뿌려질 때는 대부분의 TV가 뭐 이 정도 색역을 쓰니까 이쪽에 맞춰서 한 번 더 색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OLED나 QLED TV는 색 재현성이, 색 재현율이 굉장히 높은 TV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영화를 보면 이제 좀 얘네들이랑 급이 다르죠.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NTSC가 이제 색역이 여기 A, 뭐 흰색으로 되어 있고, sRGB, 어도비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NTSC 이제 이쪽에 보급형의 NTSC 72%를 맞추거든요. NTSC가 대충 72%면은 sRGB 한 90% 정도 되고, 그래서 NTSC 얘가 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또 크다고 표시를 해놨네요. 보통. 그리고 뭐 제품마다 뭐 sRGB용 모니터, NTSC용 모니터 두 개가 가장 보급형 중에서 대중화되어 있는데, 보통 NTSC는 72%를 맞추는 모델이 제일 많고 sRGB는 99% 이상, 보통 뭐 100%인데 뭐 공정 3포에 의해서 한 99%짜리도 많이 있고, 뭐 그래서 대부분 99% 이상이라고 표기하고 많이 파는 것 같아요. 99% 있고, 어도비는 이제 좀 특정 프리미엄군 모니터에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DCI P3 이쪽은 완전 거의 대부분 TV고, 모니터에는 이만큼 뭐 하는 게 잘 없어요, 사실. 이제 이 정도 하려면은 이제 QD 시트를 쓰고 아니면은 로컬 디밍을 해가지고 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핫한 게 OLED TV랑 QLED TV인데, 이제 OLED TV는 색 재현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색 재현성이 높은 게, 이 OLED TV는 OLED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OLED가 굉장히 RGB의 샤프한 스펙트럼 피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색 재현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QLED TV는 사실 LCD 기반인데 QD 필름을 넣어가지고 색 재현성을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LCD 화이트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이제 380에서 760 나노미터까지의 파장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시광선 전 영역에 대해서 좀 스펙트럼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스펙트럼 여기 있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요렇게 막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특정 파장이 되게 샤프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올레드 TV가 이래요. QLED TV나. 근데 LCD는 뭐 이렇게 커진 다음에 얘가 브로드하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브루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브루드하게 돼 있으면 단점이 이제 아까 레드 TFT만 켜도 레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쪽에 옐로우도 섞여서 나오고 뭐 이렇게 섞여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린을 켰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뭐 이쪽에 옐로우도 섞이고 여기 블루와 그린 사이 뭐 이런 색깔 시안이 섞이는 거죠. 블루도 동일하게 블루만 켜지는 게 아니라 시안이 일부 섞인다든지 이게 색이 섞이면서 이게 색의 순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색 지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뭐 대부분의 개념은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뭐 내용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